자, 오늘도 저 옆에는 졸탄의 이재영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내일이 이제 쉬는 날이라 네. 오늘 좀 상승해서 마감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질 뻔했는데 네. 좀 아쉽게 좀 하락폭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주식장이 빨개야 되는데 내일이 빨가네요. 그렇죠. 내일이 네. 빨간 날에 같이 빨개졌으면 같이 빨개져야 좋겠는데, 예. 어쨌든 뭐 미국장은 빨가면 하락이라. 그렇군요. 어쨌든 뭐 파란 것도 또 미국장이 또 좋으니까. 우리 국내장이니까. 국내장이니까 우리 맞아요. 우리는 국내장이니까 빨간 게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예, 내일 하루 쉬시고 좀 8월달에 전략을 네. 어떻게 세워볼지 또 휴가도 많이 가져가지고. 맞아요. 휴가철이기도 하죠 지금. 좀 등락이 큰 것 같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뭐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는다. 뭐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제 포트도 아직 살아나진 않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푹 쉬고 있다고 하죠. 아주 예. 그냥 장기 휴가를 가고 있어요. 빨리 애들이 그만두고 나와야 될 텐데. 예, 좀 복귀를 해서 일을 해야 될 텐데. 예, 그렇죠? 일이 좀 시작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의견 같이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수요일장을 같이 대비해볼 두 분 한번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자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타킹 게임 룰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월화수목 매일 나옵니다. 그렇죠. 매일 다른 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종목을 가져오셔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럼 그 종목이 마음에 들면 저의 포트에 올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을 좀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에 드는 종목을 저나 황현일 씨가 각각 전문가와 한 팀이 돼서 그렇죠. 한 달 동안 쭉쭉 달려서 레이스를 펼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1등을 하면 당연히 스타킹이 되겠고 네. 저희 둘 중에 또 1등을 못하면 벌칙을 받는 그런 게임 룰입니다. 1등 아니면 그냥 바로 벌칙이에요. 벌칙이에요. 네. 1등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저희는 강합니다. 둘 중에 한 명이니까요. 단순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달에 우리 또 이재용 씨가 콧물 그리시고 네. 예, 다크서클 그리시고 네. 예, 그런 모습을 좀 봤어요. 네. 예. 아주 박제가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 꼭 왠지 느낌이 나쁘진 않아요. 좀 왠지 느낌이 좀 제가 좀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잠시 후에 결과 발표하면 어떤 결과인지 확인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아까 처음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1위가 독보적으로 치고 나갔다. 아, 뭐 이런 독보적인가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그럼 지금부터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자, 6위부터 보겠습니다. 6위, 5위, 4위입니다. 공개해 주십시오. 자, 6위입니다. 가온칩스가 차지했습니다. 9.20%의 상승률. 이상엽 이사님의 종목 저희 선택이 있었고요. 자, 5위는 SBB테크. 네. 자, 11.04%의 수익률이었고요. 첫 진입했습니다. 이권희 대표님의 종목 그리고 저의 선택이 있었고요. 자, 4위는 알체라. 알체라가 순위가 약간 내려왔네요. 아, 좀 높을 줄 계속해서. 알았는데 계속 유지할 줄 알았는데. 네,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에 1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조금 수익률이 좀 순위가 내려왔습니다. 수익률은 뭐 그대로입니다. 네. 12.15%의 수익률, 변영희 대표님의 종목 졸탄의 선택이 있었고요. 24일 전까지는 좀 기대해 볼 만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저기 발표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AI 관련돼서 남아있구나. 네이버 쪽에서 어떤 발표가 나올지를 네. 좀 집중해서 발표를 좀 기대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잠시 후에 네. 오늘 나오셨잖아요. 변영희 나오셨죠. 대표님. 변영희 대표님한테 집중적으로 한번 제가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현희 씨가 그냥 긁어내면 확확 예. 긁어내거든요. 제가 핥히거든요, 예. 그냥. 여러분 예. 궁금한 거 확확 물어보세요. 핥히면 긁힙니다. 예,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손도 보세요, 저. 예. 다음 3위, 2위, 1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입니다. 자, 3위 롯데관광개발. 이야, 이거 좀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 졸탄의 선택이 있었는데 진입한 거 아니에요? 이 종목이 저 그랬잖아요. 네. 물론 뭐 좋은 종목입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단체 관광이 네, 허용이 허락을 했잖아요. 되면서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했는데 바로 3위로 입성을 했어요. 와. 13.24%의 상승률로 3위에 역시 정태근 팀장님이 항상 순위권에 쓱 밀어넣습니다. 벌개를 쓱 넘어렸어요. 단 1등은 못합니다. 예, 순위권 안에 들어와 있어요. 6위 안에는 항상 유지하려고. 그렇습니다. 네. 2위입니다. 오늘 나오신 유창희 대표님이 이 종목이 2위네요. 네. 신테카 바이오. 바이오 종목에 한 번 큰 슈팅이 있었죠. 네. 자, 16.17%의 상승률. 오늘은 약간 좀 조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잠시 후에 저희가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놀라운 수익률 1위. 무려 수익률이 64.10%의 수익률. 이주연 대표님의 종목. 네. 지노믹 트리 졸탄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예. 지노믹 트리가 1위를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와, 진짜 2, 3, 4, 5, 6위에 비해 차이가 엄청나군요. 독보적이다. 군계일학이다. 와. 예, 비교할 바가 없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이 가능합니다. 야, 왠지 예.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입니다. 왠지 마음이 불안해지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스타킹의 1위를 했을 때 수익률이 대부분 60%대, 그렇죠. 50%대 중후반
요때가 1위를 많이 차지했었는데 네. 한 방에 지난주 한 주 만에 가져오시자마자 바로 1위로 올라가는 놀라운 종목이 또 탄생했습니다. 네. 이거 아니 스타킹만 잘 보시면은 제가 뭐 단순히 이렇게 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네. 아니 이렇게 매달 나오니까 그러니까 정말 신기해 희한하네요. 죽겠어요. 신기해 희한해요. 죽겠어요. 예. 이게 와 매달 나오니까 이거 진짜 우리 스타킹만 잘만 보고 공부 잘하면 충분히 수익률 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네. 가져오셨을 때 대장암을 소변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그렇죠. 획기적인 기술이다. 뭐 꼬챙이를 넣었다 뺐다 안 하고 뭐 그런다는 그렇죠. 거. 뭐 그런 거 했잖아요, 그죠? 다 뺐다라뇨. 예, 그런 거- 내시경이죠. 내시경인가요? 내시경을 이렇게 내시경이었어요. 검사를 안 나 해도 꼬챙이인 되는. 줄 예, 넣다 뺐다는 좀 예, 예. 독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시경 네. 검사를 안 해도 되는 오. 대장암을 진단할 수 있는 네. 키트를 발명한 회사가 바로 이 회사죠. 그렇죠. 지노믹트리 수익률 놀랍습니다. 6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FDA만 승인이 되면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반영이 된것 같나요? FDA의 승인은 네. 뭐 따놓은 당상이다. 네. 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겠죠. 네. 이 종목도 한번 계속해서 AS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초반에 좀 많이 빠지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종목 기상 캐스터인 이분께 네. 한번 오늘의 전체 시장 어땠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씨 여신. 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광복절 휴장을 앞두고 있는 월요일장 국내 증시는 다소 어두웠습니다. 오늘 주요 업종들의 날씨는 어땠을까요?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 다시 급등을 했지만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흐린 날씨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MSCI 관련주도 역시나 구름이 다소 끼어 있습니다. 먼저 초전도체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꿈의 물질로 불리고 있는 초전도체 개발에 전 세계 과학계가 뜨거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학계의 부정적인 의견이 늘어나면서 주가는 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에는 물리학 박사 출신의 빅테크 기업의 대표가 상온 초전도체가 맞다고 추정하면서 관련주가 다시 들썩였습니다. 한 달 만에 시총이 10배가 넘게 뛰면서 또 초전도체 테마주에서 시총이 1조 원을 돌파한 종목도 생겨났는데요. 이제는 실효를 확보해서 검증에 나서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여전히 학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깨끗한 맑은 하늘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급등했던 초전도체 관련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MSCI 관련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한국 지수 구성 종목에 4종목이 신규로 편입이 됐습니다. 2차 전지 주도주인 에코프로부터 한화오션, 한미반도체, 그리고 JYP 엔터가 주인공인데요. 하지만 이 4종목 모두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JYP 엔터는 실적까지 부진하면서 오늘 가장 큰 낙폭을 보여왔는데요. 시장의 기대감이 미리 선반영되면서 편입 마법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에도 신규 편입됐던 종목들은 시장 대비해서 특별한 강세 흐름을 보여주진 않았는데요. 역시나 이번 편입된 종목들 역시 이미 과열한 만큼 이번에는 매수를 주저하고 있는 만큼 MSCI 관련주에도 구름이 다소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오늘 눈에 띄었던 업종들의 날씨 전해드렸고요. 오늘 나오신 두 대표님의 종목들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네. 가져와 주신 종목이 두 종목이 다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 신테카바이오 지금 네. 2위에 올라 있는데 네. 물론 1위와는 엄청난 격차가 지고 있는데 바이오- 3배 넘네요. 네. 4배. 이런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예. 바이오가 지난주에 엄청난 상승이 있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신테카바이오는 좀 계속 좀 상승 여력이 있는 겁니까? 전 상승 여력이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뭐 1위하고의 차이가 50% 차이 나지만 아직 이번 네. 달 2주 이상 남았어요. 아, 그렇네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힘내주셔야 됩니다. 2위가 전데 1위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 예. 이거 이번 주만 잘 버텨주면 네. 충분히 저는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 이번 주를 버텨야 네, 됩니다. 왜냐면 이번 주가 약간 이제 조정에 이제 한번 이제 바닥 끝자락에 나올 수 네.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리고 나서 힘을 내주면 충분히 이번 주 좀 긴데요. 아직 월요일이라. 기대감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네. 뭔가 좀 후재나 이런 것도 좀 아직 살아 있는 겁니까?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은 재료성에 계속해서 이번 주도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특히 AI 붙여서 가는 부분들 본다라면 저는 약간의 조정
그리고 나서의 어떤 반등은 또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21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 바이오가 한번 오를 때는 또 시원하게 올라가는데 그렇죠. 떨어질 때 또 한번 시원하게 떨어지는 것도 같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바이오 좀. 그래서 저는 지금 접근할 때? 21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21선을 2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시장은 올라올 거다. 기업은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 네. 아마 이번 주 중에 이제 21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14,000원 혹은 13,500원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바이오 주식 중에 좀 계단식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 뭐 이렇게 좀 네. 보여지기도 합니다. 차트상으로도. 알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알체라. 자, 변영인 대표님. 네이버와 관련돼서 알체라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많은 상승을 했는데 네. 이슈가 좀 약간 다른 거 뭐 초전도체라든가 뭐 이런 거 뭐 재건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좀 약간 뒤로 좀 밀리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현재 보고 1위로 계십니까? 달리고 있다가 지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4위로 내려왔어요. 예. 뭐 초반에만 좀 많이 올랐었죠. 예. 또 마찬가지로 뭐 아직 시간 좀 많이 남아 있고요. 아, 시간. 다 시간을. 네. 우선은 뭐 지금 테마의 회귀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뭐 초전도체 테마 이어지고 뭐 지금 최근에 뭐 비만 치료제 그리고 다시금 뭐 바이오 섹터 개별 주장세에서 계속 돌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AI 섹터가 크게 밀린 것인가 저 그런 관점도 또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네. 알체라 지금 13,800원대 뭐 지금 탄탄히 좀 지지를 해주고 있고 아직 8월 24일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의 출시는 아직 남아있다. 자, 이 관점이 다음 주까지 지금 현재 구간 추세 유지 좀 잘 해준다면 다시금 지수의 어떤 반등, 초전도체 어떤 이 차익 실현 이 수급이 AI 섹터로 좀 이전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네. 근데 주가의 흐름 보니까 네이버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해요. 아무래도 하이퍼클로버 X의 그 소재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네이버의 뭐 손자 회사다 보니까 네. 네이버 관련주로 좀 편입돼 있고 흐름은 좀 비슷하게 좀 이어지는 양상인데 그래도 출시 기대감 하에서는 그래도 이 할아버지 회사보다는 이 손자 회사가 힘을 좀 더 내주지 않을까 예,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보다는 손자가 발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렇게 방방 잘 뛰니까. 맞습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손자의 발전 가능성이 높죠. 네, 확실히 그렇죠. 그건 맞는 네.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과연 손자의 대활약이 네. 이번 주에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두 종목 다 네. 뭐랄까 상승한 이후에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차트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렇죠. 뭐 이렇게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종목. 자,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네. 원래 요 주에 세 번째 주에 대역전극이 나오고요. 항상 그랬어요. 네, 항상 그랬어요. 정말 신기해요. 패턴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주식도 어느 정도 패턴이 있잖아요. 네. 저희 스타킹도 좀 패턴이 있습니다. 이 셋째 주에 1위를 하는 종목이 가장 많이 나왔었고 그렇죠. 데이터상 제일 많았어요. 저희가 데이터를 모아서 지금 이제 어떻게 네. 되는지 좀 발표할 거거든요. 또. 기대됩니다. 네, 셋째 주에 역전이 가장 많이 나오고 셋째 주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종목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 오신 오늘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스타킹 3주차 대역전극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변영인 대표님은 엑셈을 가져와 주셨는데요. 엑셈 오늘장에서 급등했습니다. 22%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유창희 대표님은 오늘도 바이오주 가져와 주셨습니다. 샤페론 역시 2%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변영인 대표님의 엑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T 성능 관리 기업인 엑셈은 올 2분기 중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해냈습니다. 상반기에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분기 최대 실적을 이끌어냈는데요. 주력 사업인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렇게 호실적을 이끌어냈고요. 빅데이터 분야도 매출 증가에 힘을 더해줬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대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기회에 집중하겠다고도 밝혀왔는데요. 다만 영업이익률 이 계속해서 20%를 넘어서고 있는데 주가는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이에 맞서서 무상증자와 배당 등 주주친화 정책까지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엑셈의 투자 전략 지금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변영인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엑셈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분야 국내 1위 시장 점유율을 좀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요.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을 의미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가 바로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시스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IT 운영 그리고 AI 데이터 세이커가 6월 26일에 다시금 이제 출시가 되면서
지금 하반기 실적 기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좀 수반해내고 있다. 두 번째는요, 2023년 2분기 매출액 14.3%가 좀 증가했는데 연결 기준으로는 지금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1억 4,200만 원의 영업 손실을 좀 기록했는데 내용을 봐야 됩니다. 지금 전체 매출액은 212억을 기록했지만 네. 여기서 20%가 연구개발비로 들어갑니다. 아, 재투자를 그렇죠. 드리는군요. 예. 지금 아직은 이 미래 산업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벌어서 남는 이유는 모두 다 재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순이익을 좀 기록했는데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어떤 이익 그리고 예금 수익에 따른 이자 수익이 반영되면서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투자 체크 포인트인데 이 회사 자산 가치가 현저히 저평가돼 있다. 지금 6월 말 기준에 이 토지 건물은요 약 500억 원 정도가 장부 가치로 장부 가치로 반영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빌딩 부자다. 뭐 그렇죠. 이런 이 이야기가 부분을 있어요. 현재 시가 기준으로 재평가를 해봤더니 약 1,2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와, 2배 이상 올랐군요. 그렇죠. 몰랐네요. 그래서 오늘 이 모 매체 인터뷰가 있었어요. 오. 이 토지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어떤 차익 부분에 대해서 주주들에 대한 환원을 검토하겠다. 부동산에 대한 그렇죠. 것을 환원한다고요? 투자 차익에 대한 어떤 검토. 그래서 배당을 결정할 수도 있고 무상증자를 검토할 오. 수도 있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네. 기대감을 수반한 바 있습니다. 그 호재 때문에 오늘 또 많이 올랐던 건가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그 말을? 일단 통상적으로 네. 주가가 급등하고 이 대표이사의 발언이 무상증자나 주주 환원 정책을 시사하는 발언이 좀 있었다면 네. 통상적으로는 한국거래소가 조회 공시를 요구를 합니다. 어. 회사에 무상증자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좀 물어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조회 공시 요구는 없었지만 그러니까요. 이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면 현전 시황 변동에 관련된 조회 공시 요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부수적으로 그러니까 본업에 의한 것도 있지만 네. 야. 부수적으로 워낙 부동산으로 부동산이 큰 수익을 거두셔서 네. 그걸 이제 주주에게 환원하겠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대찬성입니다. 그렇죠. 주주에게 그런 이익이 생기면 환원을 하는 게 저는 올바른 판단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결과적으로 가야죠. 그래야지 결과적으로. 정말 좋은 기업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야 좋은 기업이고 그리고 그 주주에 대해 그러니까 주식의 상승으로 인한 또 이익도 본인에게 회사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네.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기대감을 수반한 것은 맞는데 과연 회사가 주주 환원 정책을 확정하는 배당을 결정한다든지 무상증자를 확정했을 때 무상증자라는 것은 무상의 주식을 주주들에게 좀 나눠주는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거죠. 예, 예. 뭐 그 주식을 가령 더 발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한 주당 0.5주를 줄 수 있고 한 주를 줄 수도 있고 뭐 네네. 두 주를 줄 수 있는데 오. 아직 교부 대상 주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금 주주 환원 제고의 어떤 가치를 봤을 때 지금 내부적으로는 뭐 부동산 가치 1,200억, 현금도 320억이나 보유하고 있어요. 네. 알짜입니다, 사실. 진짜요?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된 어떤 주주 친화 정책이 수립된다면 단기적인 기대감은 좀 충분히 좀 수립되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쭤보고 싶은데 무상증자가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통상적인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네. 무상증자가 호재로 인식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네. 반대로 무상증자가 일회성으로 반짝은 했지만 이후에 권리락 이후에 주가도 다시금 뭐 조정을 좀 받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신주가 유통된 시점에 오히려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케이스가 좀 많았는데 지금 엑셈의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좀 있다. 이 재원 자체가 사실은 회사의 어떤 유보율, 뭐 물론 이 회사의 어떤 이 재무 구조상에서 자본 잉여금에 대해서 무상의 주식을 교부해주는 어떤 차이는 좀 있겠지만 네네. 저는 엑셈이 보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의 가치평가 부분 그리고 회사의 어떤 유보율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충분히 주주 환원 정책해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도 전체 전일 종가 기준으로 1,566억인데 지금 회사의 단순 부동산 장부 가치 1,200억 네. 그리고 현금 가치가 300억이라고 봤을 때는 유보금이 많네. 회사의 단순 자산 가치 대비해서 시가총액도 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부동산이 예. 차지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 처음 들어본 종목이긴 한데 네. 이 종목 유창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좀 궁금한데요. 자, 이 종목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 둘, 셋! 이 창희 대표님 듭니다. 오랜만에 오고 드는 것 같은데요? 계속 X였거든요, 최근에. 아니, 뭐 아시는 분이세요? 웬일로 오를 들었대요? 근데 뭐 예. 많이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글쎄요, 뭐 장부가 부동산 가치 뭐 이런 거는 크게 관심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값어치가 600억이 1,200억 됐다고 해서 이거 팔고 네. 딴 데 이사 가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뭐 우리나라 지주사들 보면 계열사들 지분 가치가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회사들 많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면은 과연 그게 싸다 비싸다 논할 수가 없죠. 만약 개인이 갖고 있었다면 와 대단하네. 그건 엄청난 거죠. 회사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또볼수 있죠. 부동산을 팔아서 뭐 배당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좀 올라왔고, 그러한 기대감이 좀 더 나온다라면 주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배당할지 안 할지는 좀 봐야 되지 봐야 않을까 된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X인데. 맞네, 근데 X네요, 거의. 분위기는 근데 네. 분위기는 탔다. 분위기는 좋다? 탔다. 네. 단기간에 좀 상승이 그쵸.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그쵸.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죠. 네, XM 최근 고가가 2월 14일 6,000원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 최근 고가를 넘어서 7,000원 목표까지 제시해드리고요. 7,000원 보십니다. 네, 이탈가 4,1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탈가, 손절가 4,100원까지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준비됐습니다. 마음의 결정 내리셨습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나는 매수! 매수합니다. 매수하신 이유가 네. 뭡니까? 아무래도 이 공시 전문가잖아요. 네. 네네네. 준비가 돼 있다. 아. 요거 그래서 분명히 이거 고객 환원 정책이 된다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 병영 대표님은 지난달 스타킹이었기 때문에 찍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추려선 그게 맞습니다. 네, 그렇죠. 잘 집어내네. 그게 맞아요. 스타킹. 스타킹. 갖고 네. 계시잖아요. 또 스타킹 미국 하는 거죠. 네, 알체라로도 네. 첫째 주 또 1등 하셨고 그렇죠. 또 좋은 종목을 가져오셨을 네. 거라 또 믿음이 있으셔서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재영 씨 포트에 올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여신. 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샤페론입니다. 하반기 바이오주가 뜨겁습니다. 비만 치료제 등 미국발 훈풍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샤페론에도 여러 모멘텀이 더해졌습니다. 우선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업으로서 지난주까지 6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로 또 수혜 기대감이 커졌고요. 또한 바이오의 큰 시장, 치매와 비만 치료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아토피 치료제는 미국 임상까지 신청했다는 소식이 더해졌는데요. 신약 파이프라인 입성 개발과 또 기술 수출에도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샤페론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바이오주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할까요? 유창희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샤페론은 처음에 상장했을 때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많이 가져갔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회사가 염증 복합제 그리고 억제제 관련돼서 치료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나노바디 항체 개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이 회사 제품 중에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토피 치료제라고 해서 그 누겔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누겔.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제가 오늘 8월 14일 아침 11시 나온 뉴스인데 뜨끈뜨끈한 뉴스네요. 네, 작년에 아토피 환자가 97만 명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 기준. 아유. 아토피? 네. 아토피 아토피 진짜- 있어요? 아, 저는 없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기들 아토피 때문에 엄마들 엄청 마음 고생합니다. 맞아요. 자녀분들은 그쪽 막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아,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애기 막 피나 있고 긁고 막 이래요. 긁어가지고. 애기들이 또 긁는 거 못 참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속상한데요. 97만 명인데 28%, 약 30%가 9세 미만이에요. 어린이가. 맞아, 애기들. 그리고 맞아요. 매년 이 아토피 환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아토피 시장이 12조입니다. 12조고 와, 그래?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토피 시장 관련해서 지금 임상 2상 정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성공을 한다라면 상당히 회사의 가치는 높아질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증 치료제 그렇죠. 관련돼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토피 관련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알츠하이머 후보물질 누세린이라는 제품 그 후보물질을 이 회사가 또 보유하고 있는데 누세린? 네,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도 염증 이런 부분들, 뇌의 염증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병의 근원은 염증이다. 네, 피로가 아니라 염증이다. 네. 그래서 그 염증을 이 회사가 탁월하게 관리하거나 그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가 좀 난리 있었죠. 났죠. 난리 났었죠. 미국에서. 예. 그러면서 또 계속 관심이 있는 게 또 이 뇌절증이라든지 치매,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이 회사가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또 코로나가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또 이 회사가 또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보면은
일단 움직임이 없었어요. 지금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상장하고 나서 계속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와, 그러네요, 쭉. 네. 근데 지금 주가가 왜 중요하냐면 이 회사의 공모 가격이 5,000원이었어요. 에? 그 밑으로 내려왔나요? 그 밑에까지 내려왔고 일단은 3,700원, 4,000원대를 좀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네네. 지금 제약바이오 이슈들이 좀 있는 걸 본다라면 그렇죠. 한 번 정도는 이번 달에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아, 슈팅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죠. 바이오주를 제가 그닥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일단은 이번 달은 스타킹 하려고 온 거예요. 바이오주에서 한번 밀어보기 위해서 2주 연속 계속 파이어 가져와놓고 그러니까 썩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저번 주에 갖고 오고. 그래서 핫하니까. 핫하니까. 네, 핫해서 일단은 제가 선정을 좀 해봤고요. 네. 충분히 이게 바닥을 좀 다져주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좀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한다라면 바이오가 물론 치고 나가고 있는 기업을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맞지만 네. 바이오의 매력은 뜬금포. 뜬금 바닥에서 예상치 못한. 예, 뜬금포도 빵빵 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오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뜬금포 자리 지금 다지고 있다. 좋은 가지고 자리인 것 있다. 같아요, 네. 보니까. 왜냐면 공모가 밑으로 내려왔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그 밑으로 그러니까 회사가 정말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 밑으로 잘 안 내려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밑으로 내려왔다면 한번 뭐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 신규 상장주인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오르지. 잠깐만. 계속 내리막길했어요. 아유, 근데 이거 대표님이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회사 대표님이. 1년간 이제 곧 네. 이제 상장 1주년이 되는데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 그러면 어. 이제 주주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위치다. 그럴 수 있겠군요. 네. 어차피 뭐 샤페론 대표님 뭐 혹시 보고 계시면 네. 모르겠지만 이거 유창희 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전 좋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뭐 이렇게 가져 나왔다라는 건 뭔가 그렇죠. 좀 믿음이 있다. 기대해 볼 만하다. 왜냐면 바이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유창희 대표가 그렇죠. 2주 연속 바이오를 들고 왔다라는 스타킹을 것은 위해서. 그렇죠. 어떤 흐름이 이제 보여진다. 어떤 흐름으로 갈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 갈 것 같습니까? OX로 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간다. 그러면 O 아니다. X. 하나, 자, 둘, 웃음이- 셋. 오, 나오네요. 두 분은 오늘 사이가 야, 오늘 뭐 좋아요. 훈훈합니다. 둘 다 X 들었던 것 서로 같은데. X라고 막. 예. 네. 뭐 발언할 짰어요, 수는 둘이? 없었고. 뭐 짠 거 아니죠? 짠 건 아닌데요. 네. 일단 뭐 샤페론 7월 진지하게 30일 받아주시니까 죄송하네요. 예. 말씀해 주시죠. 네, 7월 31일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네. 임상 시험에 계획 승인 신청을 한 바 있었어요. 근데 7월 31일 날 IND 신청을 하고 했다는 것은 임상 시험이 바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허가받을 확률은 높다. 허가와 높다. 동시에 임상 이상이 본격화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네. 지금 주가는 4,100원에서 4,640원 구간, 역사상 저가 구간이 맞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조심스럽지만 저도 4,600원대에 이런 어떤 단기 모멘텀들이 좀 부각되면서 대량 거래를 한번 수반해 준다면 지금 추세 전환 충분히 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일단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저점이 맞기 때문에 추세 전환에 조금 더 확률을 좀 더 높게 판단을 해보지만 만약에 대량 거래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네. 조금 더 조정 받을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더 조정을 받을 수 네네. 있다. 아니 뭐 말을 종합해보면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가능하네요. 그렇지만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오를 들은 이유는 조금 더 높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7월 31일 날 이런 IND 신청 기대감들은 조금 먼저 좀 움직였으면 좋았을 건데 물론 이제 시장의 영향이 좀 컸기 때문에 아직 이 테마가 뭐 소멸된 거나 기대감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기대감이 살아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유시현 대표님 목표가 손절가 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일단 저는 3,700원. 지난번 최저점이 3,740원이기 때문에 좋네요. 3,7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일단 단기 목표가 한 7,000원 정도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지난 7월 21일에 대량 거래가 한번 한번 나왔거든요. 터졌네요. 1,700만 네. 주. 근데 이게 안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그러면 여전히 버티고 있네요. 세력은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난안 사요. 저는 이 종목 차트가 일단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차트는 정말 예쁜데. 네, 저는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주식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주식을 훨씬 좋아합니다. 왜냐? 싸게 사야죠. 예, 남이 5,000원짜리 커피 먹으면 저는 1,800원짜리 먹어야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3,800원 이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계산 나지 마시고요, 갑자기. 어쨌든 그 정도로 같은 주식이라면 저가에 사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다. 잘 오른 일이죠. 네,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 포트에 올려서 한 달 동안의 수익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네. 느낌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가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고 이재영 씨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하루 쉬시고 내일 쉬고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